안녕하세요. 한자천재 윤쌤입니다. 추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의 유래, 놀이,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석을 한자로 보시겠습니다. 추석. 이 추자는 가을 추자입니다. 이 한자는 저녁석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밤석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밤낮 할 때 그 밤입니다. 그래서 추석을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가을 밤이죠.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의 하나입니다. 음력으로 8월 15일입니다.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해서 대표적인 가을밤으로 삼은 까닭은 아마도 이날의 달이 유난히 밝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은 계절마다 대표하는 절기를 하나씩 두어서 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사절. 네 가지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춘절은 원단, 설을 뜻합니다. 하절은 단오, 추절은 중추, 동절은 동지였습니다. 그런데 1년 4계절을 3개월씩 구분했으므로 중추는 가을의 한가운데 곧 8월이어서 가을이 한창 무르익었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4계절을 보시겠습니다. 4계절 춘, 봄이죠. 하, 여름입니다. 추, 가을. 동, 겨울. 봄은 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인데 여기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게 음력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음력으로 1월부터 3일, 3일이 아니고 3월입니다. 또 여름은 4월부터 6월이죠. 가을은 7월부터 9월, 겨울은 10월부터 12월입니다. 그래서 1월을 맹춘이라고 합니다. 맹춘. 음력 1월을 맹춘, 2월을 중춘, 3월을 개춘, 그렇죠. 개춘. 맹춘, 중춘, 개춘.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도 7월이면 맹추, 8월이면 중추, 9월이면 개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추라는 말이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한창 가을일 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15일로 삼은 것은 이때의 보름달이 1년 중 가장 크고 밝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보름달을 원만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곧 음력 8월 15일이라면 시기적으로도 오곡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쟁반같이 둥근 달을 통해서 풍요와 원만을 만끽했습니다. 중추절을 또 단원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월병이라는 중국이 아니고 월병이라는 둥근 음식을 먹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월병 보시겠습니다. 월병. 월병은 달 모양으로 둥글게 생긴 떡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떡이라고도 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이 추석에 만들어 먹는 둥근 밀가루 과자를 뜻하기도 하죠. 물론 이날에는 객지에 흩어져 있는 가족이 한데 모여서 둥근 달을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달맞이라고 하는 행사가 바로 이것이죠.
또 추석의 순수 우리말 표현은 한가위입니다. 삼국시대 초기부터 명절로 삼아왔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제3대 유리왕 때에 도읍의 부녀자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이날까지 무려 한 달 동안 길쌈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길쌈을 보시겠습니다. 길쌈은 옛날에 누에고치, 삼, 모시, 목화 등의 섬유를 가공해서 명주, 삼배, 무명 등의 피륙을 짜던 일입니다. 피륙은 천을 뜻합니다. 농경민족이었던 만큼 그동안 땀 흘려 가꾼 오곡백과가 이때가 되면 탐스럽게 결실을 맺고 여기에다 커다란 보름달까지 두둥실 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웠을까요? 오곡백과를 보시겠습니다. 오곡백과. 오곡백과. 오곡백과는 5가지 곡식과 100가지 과일이라 그런 뜻인데 여기에서는 꼭 5가지, 100가지 그런 뜻이 아니고 온갖 곡식과 여러 가지 과일 그런 뜻입니다. 그 즐거운 심정을 각종 놀이로 표현하였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이날만큼은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서 반찬을 만들고 온갖 과일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갖으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 같은 풍요를 결코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조상들이 덕택이라고 겸손해하고 감사한 마음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추석은 흩어진 가족이 모이는 원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추석은 삼국시대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로 자리 잡았고 또 조선시대에는 가장 큰 명절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간 휴일을 주고 국가적인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행사로는 차례, 성묘, 송편 만들어 먹기, 추석놀이 등 다양한 전통 행사가 있습니다. 추석에는 또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묘소를 찾아서 성묘를 하고 또 천신을 합니다. 차례를 보시겠습니다. 차례도 제사의 일종입니다. 차례는 매달 음력 초하룻날과 보름날 또는 명절날이나 조상의 생일날 등의 낮에 지내는 제사입니다. 달해라고 하지요. 그런데 보통의 제사는 밤에 지내는 것이고 차례는 낮에 지내는 제사다 그런 뜻입니다. 성묘를 보시겠습니다. 성묘. 성묘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찾아서 돌본다, 살펴보고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또 천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천신. 이 천신은 그의 새로 난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조상신에게 올리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효를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송편을 비롯한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고 씨름, 줄다리기, 윷놀이 등 전통 놀이를 즐기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추석의 여러 풍습 가운데에는 현대사회의 실정에 맞지 않아서 논쟁거리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명절 증후군이 꼽힙니다. 명절 증후군을 보시겠습니다. 명절 증후군. 명절 증후군은 대한민국에서 명절을 보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같은 명절인 설날에도 이와 같은 명절 증후군이 논쟁에도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음식을 장만하거나
차례상에 차릴 음식만 하더라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 게 아니고 이상할 정도로 명절과 전혀 상관없는 오지랖 또 뒷담화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친족 간의 폐륜, 폭행, 살인이 줄을 이어 터지는 것도 이 명절 증후군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젓이 직장에 있는 가장조차 남과 연봉을 비교당하고 자녀의 수준 문제를 비교당하고 급기야 과거에 묻어뒀던 상처까지 건드리면서 극단적인 상황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추석이나 설날에 볼 수 있는 병폐의 하나라면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